미국 국무부 스티븐 비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유럽의 나토와 같은 쿼드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들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4개국을 의미하는 쿼드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비건 장관은 지난 8월 31일 화상회의로 열린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은 어느 대통령에게나 큰 성취일 것이라며 쿼드 4국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니셔티브로만 정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쿼드 플러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비건 국무부 장관은 미국적 관점에서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쿼드 플러스는 쿼드 4국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을 더한 7개국을 지칭합니다. 비건 장관은 한국 등이 곧바로 동참하기는 어려우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강력한 다자구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토 같은 견고함을 지닌 것이 전혀 없다면서 쿼드 플러스와 같은 구조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이 어느 시점에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 그런 이니셔티브였다고 생각하지만 TPP는 너무 큰 의혹의 무게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비건 장관은 쿼드로 시작하는 것, 4국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나토 회원국도 출범 당시 12곳이었지만 지금은 27개국이다. 작게 시작해서 회원국을 늘려갈 수 있다.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긍정적인 의제가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사자 협력부터 공식 제도화하겠다는 것을 밝힌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이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봉쇄 내지는 압박 전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G7 회원국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운이 강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특별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오만으로 한국의 참여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7월 중순부터 민주국가의 새로운 동맹체가 필요하다면서 D10, 데모크라시스 10을 만들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경제성장에 성공한 국가들을 모았는데요. 기존 G7 국가에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D10 또한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구상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3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에서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체,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의 새로운 모임체를 만들 때가 온 것 같다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이 중국 공산당의 패권 전략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을 보면서 미국 측에 붙으라고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군사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일 일본, 인도, 호주 3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을 약속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역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적 틀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공급망에서 탈피함으로써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미국의 의도대로 쿼드 체제에 속한 일본, 인도, 호주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쿼드나 D10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미국은 미국 우선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다자관계 유지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시아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도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개방성과 자유라는 슬로건 외에 미국의 투자가 너무 적어 지역 국가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 호주가 안보 문제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국은 외교 정책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은 호주에 대하여 호주산 쇠고기와 보리 수입을 금지하는 등 호주 때리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호주가 미국의 정책대로 화웨이의 5G 장비를 피한 최초의 국가이며 코로나19에 대하여 중국의 전염병이라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고 호주의 철광석 수입을 줄였고 대신에 브라질에 초대형 철광석 운반선을 위한 4개의 새로운 항구를 개장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호주 통계청에 의하면 호주의 대중 철광석 수출은 지난 7월에만 17% 감소했습니다. 그 외 호주 내 중국 유학생은 연간 약 250억 달러를 기부하고 전체 학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호주의 중국 학생 손실은 향후 2만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에 대하여 끊임없이 미국 측에 붙으라고 러브콜을 날리고 있는 상황과 반대로 중국의 주장과 중국의 호주 때리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올린 중동에서의 패권 다툼과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신다면 현재 미중 패권 다툼의 상황에 대하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